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거 설 특집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이거 변함없는 충성,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끝까지 이거 배신하지 않고 의리를 지키는 충신 제가 6명.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배신하는 배신자 6명. 이렇게 한번 특집으로 이거 충신 6명. 그 다음에 이거 배신자 6명.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합니다. 제가 유튜브 중에 요즘 유일하게 나가는 그 송국권 선배 이거 혼술, 송국권의 이거 혼술에 보면 법대로 코너가 있죠. 그 송국권 선배가 설 특집으로 이거 충신 9명, 그 다음에 간신을 9명, 이렇게 구분한 방송이 있을 겁니다. 설 전날. 그때 저하고 여러 상의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이거 9명씩은 좀 많고요. 저 6명씩으로 이거 충신과 배신자 6명으로 이거 한번 압축을 해봤습니다. 뭐 5명을 할 수도 있고 7명 할 수 있는데 왜 6명이냐? 일단 충신을 저는 제가 역사 속에 있고 존경하는 충신이 사륙신입니다. 사륙신묘, 노량진에 이거 사륙신 묘도 있잖아요. 우리 성산문, 뭐 박평년, 하위지 뭐 이런 게 사육신 있잖아요. 우리 단종을 포기시키자 수양대군 세조를 끌어내리고 그 사육신 6명의 충신이 있잖아. 그 생각이 언뜻 나가지고 이번에 저도 한 6명으로 충신을 한번 꼽아보자. 그러면 이게 또 우리 우파 국민들이 참고하니까. 그러니까 충신을 6명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배신자도 6명의 균형이 좀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6명이지 뭐 다른 뜻은 없어요. 제가 특별하게 6명씩으로 꼽은 이유는 없어요. 그 송국권의 혼수를 9명씩 꼽아놨으니까 참고로 한번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제가 많은 게 고민과 또 제 스태프진도 있지만 많은 게 고민 끝에 제가 여론을 수렴해서 제가 꼽은 게 6명 제 기준입니다. 대통령께 변함없는 의리를 다하는 신의를 다하는 이런 그 사람은 저는 6명을 이렇게 꼽고 싶어요. 첫째는 그 내각에서 한덕수하고 김문수 2명입니다. 한덕수 대행은요.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얼마든지 탄핵을 안 당하고 그냥 권한 대행 계속 할 수도 있었어요. 그냥 최상목처럼 헌법재판관만 임명했으면요. 탄핵 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헌법재판관을 한 명도 임명을 안 한 거예요. 여야 합의를 해와라. 한 명도 임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탄핵을 해버리는데 실제는 200석이 돼야 되잖아.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의 임무잖아. 임명은. 근데 말도 안 되게 200석이 안 되는데 우원씨가 151석이라고 우기가지고 지금 탄핵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헌재에서는 그거는 심판도 안 하고요. 올해 최상목이 보고 마흔여기 임명해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2월 3일 날 마흔여기를 임명해라.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덕수는 임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 점에서 충신을 보고 이렇게 반대로 한 명씩 2명을 임명해 줘버린 최상목이는 저는 배신자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따로 배신자 6명 할 때 최상목은 배신자로 한덕수는 충신으로 저는 그래 봅니다. 왜? 옛날에 황교안 권한대행 때 원래 권한대행에게 재판 도중에는 임명 안 했거든요. 재판 도중에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국회가 검사잖아. 아니 재판하는 도중에 검사가 마음대로 판사를 임명해버리면 그게 재판이 됩니까? 재판할 때는 아니 검사하고 변호사가 판사를 지 마음대로 임명하면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됩니까? 아니 옛날에 황교안 대표 때는 그때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사람을 이게 임명하지 마라 그랬잖아. 재판 끝나고 하라 그랬잖아. 끝나고 황교안 대표한테 그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거기서부터 밀린 거예요. 따라서 최상목은 배신자. 그 다음에 저는 한덕수 총리는 탄핵을 각오하면서까지 탄핵됐잖아 실제요. 그 점에서 저는 한덕수 총리를 일단 충신으로 첫째 꼽고요. 그 다음에 내각에서는 김문수 장관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는데 끝까지 꼿꼿하게 앉아가 일어서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서영교 지가 뭔데? 서영교가 뭔데? 왜 지가 일어나가 국무위원들 보고 사과하라 마라 지가 떠드느냐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왜 국무위원들이 사과해야 되죠? 서영교가 뭔데? 말도 안 되잖아요. 뭐가 계엄에 대해서는 뭐 찬반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다 해서 이게 서영교한테 지가 일어서가 사과한다고 구신 이건 아니잖아요. 김무장 끝까지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이게 김문수 장관은 뭐 저는 지금 대선 지지율은 이게 압도적 보수 쪽에서는 1위로 올라서 있는데 뭐 본인은 이게 조기 대선은 꿈도 안 꾸니까 아마 이제 이거 대선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은 조기 대선 언급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로지 대통령 복귀, 대통령이 복귀한 이게 바로 우리 민심입니다. 민심이에요. 뭐 저는 김문수 장관에게 충신이다 끝까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한번 꼽아보면요, 뭐 송국권 선배는 이제 권영세, 권성동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원내대표도 충신을 해놨는데 뭐 그분들을 이게 배신자를 할 수는 없지만 뭐 특별하게 좀 충신이다 이렇게까지는 하기 좀 그래요. 저는 오히려 이게 민심에 따라간 거죠. 오히려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여론이 확 좋아지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나 권영세 위원장에게 민심을 따라온 거죠. 저는 뭐 그 두 분을 이렇게 비판도 안 해요. 그런다 해서 뭐 굳이 충신이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민심에 순응한 거예요. 뭐 어린은 지켰다고 봐야지. 저는 배신자라고는 안 봐요. 뭐 둘이를 이렇게 비판한 분도 많이 있는데 다 생각은 다르니까. 권영세,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게 배신자라고 이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우쪽에 또 이게 송구호 선배는 충신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보통으로 이게 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충신에도 안 넣고 배신자도 안 넣고 이게 그냥 양쪽 다 안 넣은 거죠. 오히려 이게 충신을 꼽으라면 가장 이게 충신 대표 한 명만 꼽는다. 국민의힘에서 6명 뽑다 보니 저는 윤상현 의원을 꼽고 싶어요. 윤상현 의원. 왜냐하면 이제 김민전 의원도 있고 이미자 의원도 있고 최근에 나경원 의원 다 잘 싸우고 있어요. 잘 싸우고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처음부터 일관되게 끝까지 지금까지 윤상현 의원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윤상현도 뭐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지가 뭐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해가 자기가 대통령 놀라는 거 아니냐. 아, 정치인이 욕심 없는 정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정치인이 다 생각이 있고 자기 미래가 있고 다 꿈도 있고 욕심도 있죠. 그걸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중요한 건 어떤 의도든 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일관되게 대통령을 지키고 싸워온 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상현 의원을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충신으로 꼽고 싶은 거예요. 그럼 3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군인들 중에 하나 꼽는다면 역시 김용현 장관입니다. 이분은요, 진짜 계엄을 진지하게, 진짜 계엄, 대통령은요, 아마 선관위 부정선거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국회 폐악질을 경고한다. 특히 국민에게 절박 알린다. 국민에게. 그래서 대통령은 이게 실제 국회 폐쇄하거나 병력 연계가 없거든요. 왜? 국회 폐악질을 알리는 거니까. 근데 김용현 장관은 장군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계엄을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회도 포위하려면 5천 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김어준 꽃도 통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민주당사도 포위해야 된다. 이렇게 김용현 장관은 여러 개 건의를 했던 것 같아. 근데 대통령이 뭐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국회 폐악질을 국민에게 절박하게 호소하는 거니까 이랬잖아요. 근데 김용현 장관이 나와가지고 전부 대통령한테 떠넘긴 게 없어요. 오히려 자기는 형이 더 많이 오더라도 자기가 더 처벌을 받더라도 진실을 받겠는데 내가 다 했다. 포고령도 내가 초안 썼고 뭐 쪽진지 뭔지 그것도 내가 다 썼고 나는 대통령께 이렇게 건의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오히려 자기 책임이 커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을 했지 않습니까? 정을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김용현 장관은 역시 변함없는 충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은도요, 상당히 진실하게 했다. 대통령의 말과 김용현 장관의 말이 실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팩트하고 일치합니다. 따라서 저는 큰 현재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번째 충신은 김용현 장관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죠. 김성훈. 물론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을 제가 이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박종준 처장도 1차 때 잘 막아내고 그다음에 더 큰 어떤 경호처의 여러 직원들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아마 이게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박종준. 근데 그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구속영장을 이게 2번째 벌써 청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금도 이게 서울구치소부터 헌재 재판 앞으로 이게 법정까지 경호를 맡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분이 저는 변함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충신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5명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 1명이 남는데 뭐 여러 명이 고민을 많이 했죠. 뭐 그 외 충신들이 많아요. 여러 명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요. 초기 지금 조사받으면서 온갖 탄압을 받고 있죠. 내란 공부 아니냐. 그때 왜 국회 빨리 안 보냈냐. 뭐 이런 분도 추경호 이런 분도 있고요. 여러 분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 참모진 중에도 1명을 충신을 꼽아야 되겠다. 대통령 비서실의 참모진 중에도. 그래서 제가 꼽은 게 정진석 비서실장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이분이 아마 내일 고담하게 대통령 면회를 간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데 대통령 비서실도 얼마나 지금 이게 참담한 기분이겠습니까? 자기들이 모시는 분이 구치소에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흔들리지 않고 나름대로 소신껏 대통령실을 이끌어 나가면서 그리고 대통령 복귀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5선 의원의 관록이 있거든요. 옛날에 국회 답변도 그렇지만 지금 계엄 이후의 대처도 상당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6번째 마지막으로 충신을 정진석 비서실장 이렇게 꼽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 진짜 충신들은요. 진짜 충신들에게 바로 우리 이름 없는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가장 충신이죠. 어떻게 보면 10원 안 하게 어떻게 자기 피해 봐가면서 자기도 써가면서 그 음동설안에 밤샘 하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그다음에 한남동 관제에서 그다음에 안국동 헌재에서 그리고 여의도 국회에서 그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사 서부 법원에서 그다음에 중앙지법에서 그리고 어제 설날 서울구치소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이름 없는 우리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가장 충신이고 가장 우리나라를 지키는 이런 데 분들인데 그분들을 일일이 제가 이름을 다 호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대해서는 정말 대통령에 대해서 충신, 우리나라를 지키는 영웅들이다. 나라를 수호하는 영웅들이다. 이렇게 정말 존경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꼽은 6명은 현재 지금 계속 대통령을 모시고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6명을 꼽은 거예요. 한덕수 총리를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헌재 빨리 심사해라. 그 다음에 김문수 장관은 지금 대선 후보로 뜨고 있는데 조기 대선은 저는 뭐 이슈가 아니라 봅니다. 일단 그렇지만 지지가 모이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김문수.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은 변함없이 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현 장관 재판에 천군만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훈 경호처 차장 끝까지 대통령을 보필하고 지켜야 된다. 대통령과 목숨을 같이 하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대통령실을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는 우리 정진석 비서실장. 이런 충신들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께도 희망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역사 속에 사육신은요. 결국 이제 단종 복위는 실패하고 처참하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지만 지금 우리 현재 상황은 다르다. 현재 상황은요. 오히려 분위기가 완전히 대반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론이 급상승하고 이재명 여론은 폭락하고 있어요.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이 대각성하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사육신과 달리 이번에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상당히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거론하지 못한 수많은 충신들, 그들에게 우리나라 자유파 보수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고 이길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